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판사 문유석의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부제는 판사 문유석의 일상 유감이라고 붙어있네요. 이미 미스 함무라비와 판사 유감을 집필한 전력이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특히 소설 미스 함무라비는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져 인기를 끈 데다 그 대본까지 원작자가 직접 썼을 정도로 역량과 에너지와 재주가 참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스 함무라비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씩 본 것이 전부인데요. 무언가 유쾌한 요소들이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판사 문유석님은 현재는 사실 판사는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고 전업 작가로 나서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작가님과 페이스북 친구인데 사직서를 내고 글을 올리신 적이 있었는데 참 작가님다운 이유와 다짐과 포부와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하더라도 판사직과는 어울리지 않아 언젠가는 그만두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감히 사표를 던지셨더라고요. 작가 이름을 검색해 보니 7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대본을 쓰셨더라고요. 제목은 악마 판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법정 드라마인 듯 합니다. 책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책의 제목처럼 작가는 스스로에게 개인주의자 선언을 합니다. 그냥 개인주의자가 아닌 합리적인 개인주의자이지요. 더불어 우리 모두 합리적 개인주의자가 될 것을 바랍니다. 작가는 직업이 판사이다 보니 세상에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이 작가의 주제에 따라 인용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도 유튜브 영상 가운데 재판정에서 판사의 사이다 판결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볼 수 있지요. 평범한 사람이 재판정에 들어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지의 공간이고 또 신비로운 공간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행해지는 사건과 판결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하는 등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법정 에피소드 역시 새로운 이야기에 항상 궁금해하는 우리들의 호기심을 재미있게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만국의 개인주의자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2부 타인의 발견. 그리고 마지막 3부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입니다. 1부에서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자들이 살기 어려운 집단주의적 사회를 고발하고 여기서 불편한 것은 과감히 벗어 던지고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맞지만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인 분위기,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함께 마시면 같이 박자를 맞춰 마시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문화나 회사에서 다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할 때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거나 하는 등을 지적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개인 하나하나의 특성을 배려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는 남아있지요.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개인, 어울리는 개인, 모두 소중한 개인인데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그 속도만 늦출 뿐이라는 작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1부에서는 작가는 본인이 당시 학력고사 한 방이면 대학이 판가름 나는 입시제도 덕분에 입시 분석 위주로 공부하여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신문에도 실렸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쯤 시작한 사시는 너무 어려워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리고 이후 판사로서의 삶 역시 체계적인 법리 실력보다는 구체적인 분쟁 해결에만 관심 많은 판사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행복한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행복은 남의 시선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경향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이 봐주지 않는다면 굳이 외모를 가꾸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또 명품을 두르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어 2부 타인의 발견에서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소개됩니다. 법정에서 만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 그분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작가는 흔한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저 수많은 사연들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사회의 이면을 보이지 않는 화려함 뒤에 감춰진 아픔과 희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행복 지키기에만 급급한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타주의지 무슨 개인주의겠느냐 하시겠지만 그것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타주의자들은 정말 시선이 항상 타인에게 가 있는 사람들인 반면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은 나를 우선 소중히 여기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타인도 돌아볼 마음의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발전된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가 소개된 3부에서는 진실은 불편하고 또 정답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하나하나의 다양성을 인정하듯 사회의 소수 의견들도 존중되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기에는 과함이 있다는 것 정도는 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전 광고 중에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카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혼자 노라고 한다면 집단주의적으로 깔아뭉개지 말고 그 이유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토론과 타협이 있어야 하겠지요. 작가 역시도 이 대목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선진화되는 역사를 지켜본 우리로서는 귀찮고 어렵지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는 참 글발이 좋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글자 하나하나가 다 맛있습니다. 가독성도 좋고요. 거기에 유머까지 있으니 책 진도 나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하곤 하는데요. 작가는 그 대화조차 부담스럽고 혼자를 즐기고 싶어 피할 정도로 개인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판사 문유석이 아닌 작가 문유석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며 7월에 하는 드라마도 한번 봐야겠네요. 어떠셨어요? 합리적 개인주의가 되고 싶으신 분들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